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작품은 문태준 시인의 평상에 있는 국수집입니다. 이 시는 사람들이 국수집 평상에 마주 앉아서 함께 국수를 먹으면서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 좋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이 서로의 인생들이 쉽지 않고 상당히 고달프고 바쁘고 또 서러운 일들도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 즉 푸근하고 정이 있는 그런 정서를 상상을 하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낭독하고 그 다음에 본문학습 들어갈게요. 평상에 있는 국수집 문태준 시작.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갔다.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헹궈서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쯔쯔쯔쯔 쯔쯔쯔쯔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서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쯔쯔쯔쯔 쯔쯔쯔쯔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네, 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평화로우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얘기가 오가는 그런 인심 좋은 느낌이 나죠. 네, 그러면요,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갔다. 자, 이 시에서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국수집에 평상이 있습니다. 이 평상이라는 공간의 의미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보여줬겠지만 평상의 형태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굉장히 평평하게 생겼죠. 그래서 평상인데 이 형태에서 올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확장해 보자면 굉장히 수평적인, 나아가 평등이라는 단어를 도충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평등의 공간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국수를 먹으면서 각자의 사연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의 서러운 사연을 털어놓는 열린 공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국수집에 갔다. 붐비는 국수집은 뭐 같다? 삼거리 슈퍼 같다. 선생님은 연두색으로 삼거리 슈퍼에다가 표시를 하고 파란색으로 삼거리 슈퍼 같다 라는 문장에 표시를 할게요.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친정오빠를 만난 것 같다 라고 비유를 했으니 여기도 비슷하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세월 넘어온 친정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자, 지금 국수집에 사람들이 많아서 붐벼요. 그거를 삼거리 슈퍼 같다고 비유를 하고 마주 앉은 사람들 친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친정오빠를 만난 것 같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굉장히 일상적인 시어, 연두색으로 표현한 부분이요. 를 활용을 해서 뭐가 뭐뭐 같다 라고 빗대어 표현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소박하고 또 친근한 느낌,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지요. 국수가 찬물에 헹궈서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쯔쯔쯔쯔 쯔쯔쯔쯔 자, 쯔쯔쯔쯔쯔쯔쯔에 우리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소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어떨 때 이 소리를 내죠? 그쵸, 상대가 한심할 때 아니면 불쌍할 때 이 소리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리의 의미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소리는 이 시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윗줄을 보세요. 쯔쯔쯔쯔 윗줄에서 뭐가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네,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수를 찬물에 헹구는 소리, 헹궈서 건져 올리는 소리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상대가 불쌍할 때 연민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상대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공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담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쯔쯔쯔쯔이라는 소리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지요. 이것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소리를 상징하는 단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음성, 상징어, 쯔쯔쯔쯔에 중의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중의적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1학기 봄눈 오는 밤에서 눈이라는 단어에 세 개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때 중의법을 처음 배웠죠. 그래서 같은 형태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때 중의법이 쓰였다고 합니다. 자,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이 쯔쯔쯔쯔이 그런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지금 국수를 먹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있었나 봐요. 병실에서 오거나 식당 일을 하다가 중간에 온 사람도 있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거나 아주 바쁘고 고된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마주 앉아 듣는 사람이 먼저 더 서러울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겪은 일이 내가 겪은 일과 비슷해서 그만큼 공감이 되니까 먼저 더 서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을 할 수 있기에 나타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자, 잠시 선생님하고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늘색으로 밑줄을 쳐볼게요.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하늘색으로 밑줄을 친 부분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반복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은 아니에요. 약간 조금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한 줄, 행이 반복, 그리고 변형을 변주라고도 하거든요. 반복과 변주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또 음악적으로 어떤 효과를 줄까요? 네, 리듬. 그걸 우리가 운율이라고 하죠.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두 번째는요. 이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이라고 끝난 부분에만 주목을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한 줄에 끝나는 부분이 뭐뭐다, 뭐뭐했다로 완성된 동사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사 형태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명사 형태로 끝맺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운을 남겨요. 시적인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해주는 그런 음성과 함께 사람들이 지금 국수를 먹으며 사연을 털어놓는 거죠.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네, 이 마지막 두 줄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큰 푸조나무의 네모 그리고 우리는의 표시 모처럼 마주 앉아서 모처럼의 밑줄 마주 앉아서에도 밑줄을 한번 쳐봅시다. 네, 정리를 해볼까요? 푸조나무부터 봅시다. 푸조나무는 여기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화렵교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쉼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푸근한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시의 장면과 거의 비슷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쉼터를 만들어주는 그늘, 그 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푸조나무는요. 푸근한 분위기, 넉넉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마침 나무 이름도 푸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라고 옆에 표시를 했는데 요거는 시 전체에서의 변화에 주목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면 세 번째 줄에서는요. 마주 앉은 사람들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니까 나중에는 우리라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친해지고 가까워진다. 그것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다. 라고 해석을 덧붙여 줄게요. 모처럼 그러면 평소에는 이럴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오랜만이라는 거죠. 평소에는 바쁘고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주 앉아서 보면 마지막 줄을요. 좀 집중해서 보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네, 안 됐죠. 완성이 되려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다, 얘기를 나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끝났어야 되는데 중간에 뚝 끊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으로 종결을 시켰어요. 로 종결시켜 어떤 효과를 주느냐면 여운을 마찬가지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도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에서 여운을 주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다른 종류니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필기를 한 내용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 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마디를 할게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 장면과 상황을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약간 좀 지엽적인 개념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개념적 의미, 어떤 부분에 적용됐는지를 파악을 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는 따로 학습 활동을 하지 않고요. 주제도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 많았고요.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